안녕하십니까. 뉴스핀 김종원 기자입니다. 오늘은 나치만 서울지방보훈청장을 모시고 서울보훈청이 하는 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보훈 대상자 절반 가까이를 책임지고 있는 서울보훈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보훈청장 나치만입니다. 뉴스핀 안다TV를 통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금 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서울지방보훈청은 국가보훈처 소속으로 전국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5개 지방청 중에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수도권을 이제 커버하는 아주 핵심 지방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반 국민들의 50%가 수도권에 살듯이 저희 국가유공자나 보훈가족의 49.7% 거의 절반 가까이가 지금 이 수도권에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서울지방에서 총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워낙 권역이 넓다 보니까 서울지방청 밑에 8개 이제 지청과 419, 2005권 2개의 국립묘지, 그리고 제대군인을 위해서 특별히 제대군인 지원센터 5개를 지금 관장을 하고 있고요. 서울지방청은 말 그대로 이제 지역에서 현업적으로 업무를 좀 수행하다 보니까 세종시에 있는 본부가 정책적인 전반에 대해서 이제 결정을 하면 그에 맞게 가장 가까우에 있는 유공자분들한테 직접적인 지원을 해드리는 기관입니다. 근데 특별히 보시면 이제 생애 주기에 맞춰서 교육, 취업, 의료, 노후복지, 최종적으로는 국립묘지 안장까지 어떤 기본적인 이제 지원을 해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지 104주년인데 이렇게 이제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라든가 현충일, 6.25 전쟁 기념일 등 각종 행사가 있고요. 안중근 의사 순국 103주기라든가 이런 또 개별 독립운동가들과 관련된 행사도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일반 국민들에게 보훈이 이런 거구나 좀 알릴 수 있는 역할들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이 보훈청 그러면 서울보훈청이 이렇게 많은 41만 4천 명, 그 다음에 전국 보훈 대상자의 거의 절반 가까운 49.7% 이렇게 맡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서울 시민들이. 원래 서울보훈청이 예산이나 그러면 인원이나 그건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서울뿐만 아니라 인천, 경기, 강원까지 이제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한 49.7%, 41만 4천 명 정도 되고요.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은 저희들이 이제 정규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 377명 정도 있고요. 실제 청사에서 업무는 수행하지 않지만 또 직접적으로 우리 첨전 유공자분들 이런 분들을 또 찾아다니면서 업무를 수행하시는 분들 별도로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청도 보면 지금 8개 중에 또 서울 남부도 있고 북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인원을 전부 합쳤을 때 한 400명 가까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5개 지방청이 있는데 그 5개 지방청의 전체 공무원 수는 한 1,1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한 400명이 서울청이고, 서울청만 400명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전체로 하는 게 한 400명 정도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도 남부지청이 있고 북부지청이 있는데 삼각지에 있는 저희 서울 본청만 하면 정규직 직원은 한 80명 정도 됩니다. 그럼 국가보훈처는 전반적으로 인원이 국가보훈처는 어느 정도 됩니까? 국가보훈처는 세종에 있는 본부 인원이 약 한 32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이제 5개 지방청, 이제 지방에 근무하는 인원이 한 1,100명. 그다음에 실제 정규직 공무원은 아니지만 현업에서 이제 첨전유공자에 대해서 가사라든가 말벗 같이 해주는 이제 우리 복지사나 제가 본 실무관이라 그러는데요. 그 인원이 한 또 1,30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공무직, 정규직 공무원 포함하면 거의 한 3,000명 가까이가 되고요. 국가보훈처 전반 3,000명 정도, 거의 3,000명 거의 가까이 3,000명 가까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공무원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해드리는 것 중에 이제 의료 지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보훈처 소속으로 이제 한국보건복지의료공단이 있습니다. 그 공단에서는 6개의 보훈병원과 8개의 요양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또 그 인원까지 합치면 그 공단 직원만 해도 5,000명 가까이 됩니다. 이야, 진짜 메모도 그러면 국가보훈부로 승격되면
그 종사하는 구성원들이 엄청나네요. 그게. 네, 뭐 거의 뭐 정말로 뭐 조금 그러니까 하면 만 명이 거의 넘는- 만 명에 가깝고요. 야, 예. 대한민국에서 10,000명 넘는 것은 뭡니까? 국방부 다음으로 가장 메모도한 저기 부가 아닙니까? 뭐 그 인원수로 하면 아마 이제 우리 국방부, 군인들, 그다음에 교육부, 그다음에 이제 경찰, 소방, 알겠네. 인원수로 보면 이제 그쪽이 제일 많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가보훈부로 승격을 하는데 이제 6월 5일이면 이제 최종적으로 승격해서 시행이 될 건데 그 인원 외에도 보훈처가 지니는 의미는 그러니까 숫자만의 의미가 아니라 19개 부처 중에서 부처 순위를 9번째로 올려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단순히 공무원 숫자의 비교 대상을 넘어서 복지부나 문화부보다도 오히려 보훈부가 더 높은 위치에 서게 되는 아주 상징적인 의미가 아마 6월 5일 날 시행이 될 겁니다. 뭐 보훈처의 62년의 수건 사업이었는데요. 이제 앞으로 6월 언제 보훈부로 승격 대략적인 뭐 일정은 나왔습니까? 네, 일단은 법안이 이제 2월 27일 날 국회를 통과를 했고요. 대통령께서 직접 전자결제가 아닌 서명 방식으로 일반 국민들에게 3월 2일 날 국가보훈부 승격 법안에 대해서 서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3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6월 5일에 이제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실질적으로 이제 명칭도 바꾸고 그에 따라서 이제 업무도 확장도 하고 이제 국민들이 기대에 부응을 해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들은 이 보훈부가 단순히 어떤 명칭 병행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62년 만에 우리 보훈가족이나 또 응원해주고 지지해주신 일반 국민들의 어떤 호응에 입입어서 정부가 결단을 사실 내린 거고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이제 기대에 맞게끔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의 국정과제가 끝까지 책임지는 인류 보훈이고 사실은 3월 2일 서명식에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도 보훈은 보훈처 정부만이 해야 될 일이 아니고 온 국민이 같이 해야 될 일이다. 그게 보훈 문화고 보훈 문화가 그게 국격이다. 뭐 이런 말씀을 대통령께서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거기에 최대한 부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 보훈 문화제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보훈 가족이나 일반 국민들이 부가 됐을 때 기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최대한 부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도 개발하고 또 기대 수준을 맞출 수 예산이라든가 다른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좀 개선을 하려고 좀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제 대략적으로 잡은 게 6월 5일 정도로 잡고 계시나요? 보훈청 이제 보훈부 승격. 그거는 이제 뭐 저희 생각은 아니고 법에 이제 국회에서 법률을 통과할 때 이 법은 언제부터 시행하세요라고 이 부칙에 정해놨는데 그 날짜가 90일을 계산해 보면 6월 5일입니다. 근데 마침 6월 6일 말씀하신 대로 6월 6일이 현충일. 현충일이기 때문에 그 전날 어떤 국가본부에 승격되고 그 다음날 현충일에 순국선일과 호국영령에 대한 어떤 우리 추념식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본부의 직원으로서 또 일반 국민에 대한 기대로서 아마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4월 11일 임정 104주년 네네. 백사돌이 됐는데 임정이 어떤 날인지 한번 좀 말씀도 해주시고 그다음에 임정의 의미가 뭔지 기념일의 의미가 뭔지 한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근데 뭐 잠깐 뭐 간략히 언급은 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10년에 일제에 의해서 이제 저희 주권 또 국민의 위치 모든 게 다 강탈당한 수준에서 그거를 독립에 대한 열망이 3.1운동으로 발상이 됐고 전국적인 3.1운동에 그 여파를 몰아서 사실은 상해에서 4월 11일 날 밤새 우리 독립운동 관련 지도자분들께서 거의 24시간 회의 끝에 4월 11일 날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한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의 통치 방식은 민주공화제다. 그래서 일단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처음으로 수립 선포한 날이 이제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조선 왕조가 사실은 일제에 의해서 멸망이 되고 나서 과연 왕이 있는 그 국가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면서 독립을 할 거냐 아니면 국민이 주인 되는 그런 나라의 모습을 가질 거냐.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시면서 그때 선조들께서 고민했던 거는 일제로부터 독립도 중요하지만
독립 후에 국가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를 논의를 했고 그 결과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는 지금 현재의 모습의 국가를 탄생시킨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헌법 130개 조문 중에 첫 번째 제1조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바로 1919년 4월 11일 날 우리 독립운동을 하셨던 선열들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모습 그대로 지금 유지되고 있고 그 첫 번째 선포한 날이 4월 11일이다. 종합 뉴스통신사 뉴스핌 20년. 이제는 성년으로 성장했습니다.